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던 주제죠. 바로 환승이별도 재회가 가능할까? 우선 제 대답은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저 또한 심지어 헤어진 이후 7, 8년간이나 깜깜 무소식이었던 상대에게서 다시 뜬금없이 연락이 와 재결합했던 경험도 있었고, 또 헤어진 이후 2번이나 다른 이성을 만났다 결국 돌아왔던 인연도 있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예외는 있겠죠. 예를 들어 첫 번째, 환승한 사람과 하필 너무 잘 맞아서 도저히 그 둘이 헤어질 것 같지가 않다. 오래 사귀다가 심지어는 결혼까지 가버린다. 두 번째, 구독자분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나 집안 문제라든지 핵심적인 조건이 안 맞아서 조건이 맞는 다른 사람에게 환승해버렸다. 세 번째, 구독자분과 상대방이 너무 짧게 사귀어서 깊은 정이 들 만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와 헤어진 걸 상대가 후회할 계기가 생기기가 어려운 경우, 요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것도 좀 하나하나 냉정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문제, 환승한 이성과 하필 너무 잘 맞아서 그 둘이 너무 오래 사겨 내가 들어갈 틈이 없어질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과연 그게 흔한 일일까요? 과연 걔네가 천년만년 알콩달콩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편의상 여자 입장에서 설명하도록 할 텐데요. 남자분들께서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승했더라도 상대방은 살면서 반드시 요 세 가지 상황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환승했던 여자와 싸운다. 안 맞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두 번째, 그 여자에게 까인다. 세 번째, 그 여자에게마저 질린다. 그리고 특히 상대방의 특정한 부분 때문에 마음고생하셨던 분들에게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설사 상대가 다른 여자를 만나더라도 그 여자와도 또 똑같은 문제로 싸우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걔가 했던 짓들, 예를 들어 뭐 여사친, 남사친 문제, 술, 나를 뒷전으로 하고 피말리게 하는 행동 등등. 그게 나 정도 되니까 그거 다 받아주면서 만난 거지. 다른 여자라고 그것들을 다 참아주면서 만날 수 있을까요? 또 공감 능력이 부족한 부분 같은 것들, 그것들을 나 정도 되니까 다 받아주면서 만난 거지 다른 여자라고 그것들을 다 참아주면서 만날 수가 있을까요? 재회 용어 중에도 리바운드 릴레이션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말하자면 오히려 상대방이 나 이외에 다른 이성을 한 번쯤 만나봄으로써 내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는, 그 새로운 이성과 트러블이 생기거나 깨지게 됐을 경우 나와 그 새로운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서 오히려 나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걸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심리를 뜻하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한 번쯤 만나봄으로써 그 사람에게 나에 대한 후폭풍이 올라오기가 되려 더 쉬워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대부분의 커플들은 사귄 지 100일 또는 200일이라는 마의 구간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딱 100일쯤 되면 뭔가 서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았으니 슬슬 대형 콩깍지는 벗겨지고 그 사람의 단점이나 서로 안 맞는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럴 때 오히려 예전 애인이었던 우리 구독자분들을 떠올리게 될 수가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예전에 만났던 그 애는 이러지 않았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잘 이해해 줬었는데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이해해 줬었는데 새로운 사람은 아니네, 얘는 안 그러네 하면서 비교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 경험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성 친구도 거의 없고 술자리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요. 이전에 저를 차고 가버렸던 남자애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자분은 저와는 다르게 활발하고 친구들도 많고 술자리도 좋아하다 보니까 막상 그렇게 활발하고 저와 반대되는 여성을 만나고 나니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렇지 않고 얌전한 편이었던 저를 다시 그리워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재회까지도 성공하게 됐었고요. 또 한 가지, 구독자분 또한 그 사람을 닥달하고 지치게 만들었던 것에 대해 후회하는 감정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랬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누구라도 내 애인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절대 쿨하게 인정하거나 좋아해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내가 싫다 하면 당연히 여사친과의 만남은 자제하고 날 뒷전으로 하질 말아야겠죠. 배우자 삼을 사람이었다면 더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하겠고요. 그러니 꼭 구독자님이 아니었더라도 마음고생 시켰던 남자 옆에서라면 다른 여자여도 똑같이 피말라하고 힘들어할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서운해했던 것들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니 부디 죄책감의 화살을 본인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연 그 여자가 나보다 더 잘나서, 더 예뻐서 내가 그 여자보다 못해서 환승이별을 당하게 된 걸까요? 그게 과연 내 탓일까요? 이 부분 또한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환승하는 사람 심리는 사실 생각보다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비유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 타로 카드로 예를 들어봅시다. 저도 처음에는 이 카드를 보고 정말 미친 듯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비싼 편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막 미친 듯이 서치해가지고 해외 직구까지 해서 손에 넣었어요. 처음에는 애지중지 했겠죠. 한 장 한 장 펼쳐보면서 막 음미하고 행복해 했겠죠. 근데 한 달 정도 써보니까 질려서 막 다루게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던지고. 그러던 중에 어라? 또 인터넷에서 이 카드를 보니까 얘는 안중에도 없어지고 이거에 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환승하는 사람 심리도 그거랑 똑같아요. 제가 이 새로운 카드에 왜 눈이 돌아갔을까요? 얘가 얘보다 더 예뻐서? 더 잘나서? 아니요. 그냥 새로우니까요. 그렇다는 말은 즉 뭘까요? 이 세상에 널려있는 다른 남자들한테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새로운 카드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얘보다 덜 예뻐, 얘보다 못나서 그런 일을 당한 거야.
나는 낡았어 하면서 절대 그 여자와 나를 비교하며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걔가 뭐 특출나게 대단한 양반이라 다른 사람한테 환승을 한 것 같나요? 아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도 그 환승한 여자도 어차피 나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별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었죠. 상대는 환승한 여자와도 싸우거나 안 맞는 점을 발견하거나 까이거나 질리거나 하는 이 세 가지 상황에 반드시 봉착하게 될 거라고요. 또 두 가지 사례를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알았던 동생 중에 한 친구는 남자친구랑 쌍방이 환승을 해서 만난 사이였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남친이 따로 있었는데 환승, 상대방도 여친이 따로 있었는데 서로에게 환승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여자애는 자기 남자친구가 또다시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을까? 나를 만났던 것처럼 또다시 환승해서 가버리진 않을까? 그렇게 항상 전전긍긍해 하면서도 웃기는 건 본인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좀 있다 싶으면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곤 했었어요. 이렇게 쌓아올린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진 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저 본인 이야기인데요. 저도 상대 남자에게 환승이별을 당해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간 남자, 정확히 4달 만에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었습니다. 의심스러워서 나중에 왜 그런 거 알아봤더니 그 환승했던 새 여자분과 크게 다투고 잠깐 헤어졌던 사이에 허전하니까 저한테 연락을 했던 거더라고요. 보세요. 저는 비록 그 사람과 재회를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히 행복하게 사귈 것만 같았던 그 커플에게도 예외는 없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 어떤 커플이라도 대부분은 언젠간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날 거라는 거 확실하다는 거. 그치만 그럴 때에 헤어지고 나한테 진지한 마음으로 다시 오느냐 마느냐는 상대의 의지에 달려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가설, 구독자분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나 집안 문제라든지 핵심적인 조건이 안 맞아서 조건이 맞는 다른 사람에게 환승해버린 경우가 있겠죠. 사실 이런 경우가 가장 재회가 어려운 경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뭐든지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게 바로 재회의 법칙인 것 같아요. 저 또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서로 완전히 달라서 죽어도 절대 연락이 안 올 것만 같은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던 경험도 몇 번이나 있었고요. 어려운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뭐든지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거. 특히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라면 오래 만난 커플이거나 그만큼 정이 많이 들었던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그 정을 정말 무시하기가 어렵다는 점, 아무리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다 한들 자기가 구독자분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정을 못 되겠으면 반드시 연락은 온다는 점 염두에 두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구독자분과 상대방이 너무 짧게 사귀어서 깊은 정이 들 만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와 헤어진 걸 상대가 후회할 계기가 생기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말 그대로 너무 짧게 만나셨거나 길게 만났어도 서로에 대한 정을 충분히 나누지 못했던 사이라면 상대도 구독자분을 그리워할 만한 계기가 만들어지기가 좀 어려워지기는 하겠죠. 다만 이 경우에도 물론 예외는 있고 반드시 제외하지 못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 구독자분께서 그 사람에게 있어 첫사랑이셨다든지 서로에게 특별한 기억이 있었다든지 하는 식으로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면 좀 더 제외가 유리해질 수는 있겠죠.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가 환승한 이성과 싸웠거나 헤어졌거나 구독자분과 그 이성을 비교했을 때 구독자분이 더 좋다고 느껴지는 경우 뒤늦게 소중함을 깨닫고 허전함을 느껴 연락해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물론 사람마다 헤어진 이유나 각자의 상황 또 상대방의 성격이나 처해진 환경이 모두 조금씩 다르고 저 또한 제 개인적인 실현과 재회의 경험, 그간 많은 분들께 상담을 드려본 결과 도출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극히 평균적 확률상의 조언을 제시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영상에서 나온 대로 하면 반드시 제외할 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제외가 가능하다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당연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상대의 성격이 하필 너무나도 냉정하거나 아니면 주위 이성에게 인기가 많아 딱히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새롭게 사귄 이성과 하필 너무나도 잘 맞는 바람에 나에 대한 그리움 따윈 올라올 틈이 주어지지 않는 절망적인 경우도 물론 존재하겠죠. 다만 또 반대로 전혀 연락이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에게서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제외에는 정답이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저의 이런 영상 속 이야기들도 물론 예외적인 상황들은 존재하겠지만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들에게 있어 그나마 기초적인 도움과 마음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가이드 중 하나라고 너그러이 여겨주시길 바라면서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나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나고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이나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시길 바라면서 원하는 대로 모든 일 잘 풀리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